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아침 오전 10시 한 반 정도 됐네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뭘 했냐면 가족들과 밥을 먹었어요. 한 8시 반 정도에 가족들하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아침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회사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전염병 관계로 미국 대기업들은 지금 출근을 안 하고 다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집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는 이 공간도 저희 집이고요. 지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 켜고 이렇게 화상회의, 노트북에 있는 화상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집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연구팀장, 즉 그 연구팀을 이끄는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게 더 전 세계를 이끌 만한 위대한 생각들을 나오게 하는 정말 특이한 발상들을 하려면 우리 뇌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팀장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팀장이 얘기한 거는 잘 쉬라고 얘기했어요. 잘 쉰 만큼 잘 창의적으로 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팀장이 다들 일주일씩,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일주일씩 휴가를 갈 계획을 짜보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자기 먼저 솔선수범으로 자기는 일주일 휴가를 내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올 거라. 그러니까 일주일 월화수목금을 휴가를 내면, 자 봐봐요,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하면 며칠을 놀 수 있죠? 9일 정도. 적어도 9일 정도 회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업무로부터. 그래서 자기는 9일간 금요일 저녁부터 회사 일을 손 놓고 그 다음부터 9일간 유럽 여행을 갈 거래요. 유럽 여행 가서 좀 뭔가 좀 휴식을 취하고 푹 쉬고, 전염병 상황 때문에 뭐 사람 많은 데는 안 갈 거고, 좀 경치 맑은 사람 없는 그런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쉬다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너네들도 다들 휴가를 한번 계획해봐라. 어디든 좀 가서 뇌를 쉬고 푹 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다음에 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쉬자. 이게 오늘 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잘 쉬다 올 수 있는 플랜을 짜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간, 즉 평일에다가 전주 그 다음 주말을 껴서 즉 9일간 어디 가서 푹 쉴까를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플랜을 짜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휴가를 갈 생각인데, 뭐 사실 전염병 때문에 저는 막 어디 뭐 비행기 타거나 뭐 사람 많거나 그런 데 가고 싶진 않고, 그냥 제 차로 갈 수 있는 어떤 거리에서 뭔가 사람 잘 안 만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저도 휴가를 갈까 계획 중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국 문화,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사시더라도 한국인들이시고 한국말이 잘 되시니까 제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휴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사실 이게 잘 쉰 만큼 잘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해요.
물론 사람이 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근데 문제는 한국 직장은 절대 이렇게 두지 않아요. 저도 제 영상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 해봤었는데 한국은 정말 직장에서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좁니다. 그래서 뭐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하고 뭐 야근, 주말 근무도 밥 먹듯이 하는 게 한국 이공계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패러다임이 왜 시작된 거냐면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은 거의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방되고 한국에 어떤 인프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길거리에 정말 다들 집도 절도 없이 다들 거지처럼 살았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목표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공계가 주로 취했던 전략은 뭐냐면 뭐 새로 연구 개발하고 뭐 그럴 여유 없습니다. 그냥 선진국에 붙어가지고 선진국이 뭐 만들어낸 거를 베껴요. 아무 생각 없이 베끼고 혹은 뭐 산업 스파이 짓을 하면서 훔쳐오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막 몰래 돌려가지고 비슷한 소위 말하는 짝퉁 막 찍어내고 혹은 선진국 하청 그런 거 해서 물량 공사를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공장을 돌려서. 근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조 중심적으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하냐 아니면 하루에 16시간 일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 결국에 벌어들인 돈이 2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뭐 주말 근무, 뭐 소위 말하는 빡세게 일하는 게 중요한 문화가 한국 이공계에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이거 이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뭐 직장이 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구닥다리적인 마인드예요. 즉 뇌의 효율, 창의성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일하는 일의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마인드냐면 결국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그 마인드인 거예요. 공장에서 벽돌 찍어낼 때 1시간에 뭐 100장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2시간 일하면 200장 찍어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8시간 일하면 800장 찍어내는 거죠. 그럼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대신 16시간 일하면 1600장 찍어내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한국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주 저급의 제조 마인드고 다가오는 시대는 정말 어드밴스한 테크놀로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고 그런 과거의 정말 근대적인 제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은 이 근무 시간, 뭐 자리에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아이디어 중심적,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이 돼야 돼요. 노동 중심적으로 이공계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는 아이디어 중심적,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으로 이공계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뇌를 잘 쉬어주고 창의적으로 아주 쾌적하게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100m 달리기를 계속 시키는 거야. 한국 회사들은 한국 이공계나 뭐 한국 연구소나 어디 뭐 한국 뭐 대학원이든 그래 계속 100m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산책하듯이 그 이공계라는 그 연구라는 걸 인조해하면서 뭐 가면서 풍경도 좀 보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이게 너무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정말 심취해서 재밌게 하면서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 그냥 채찍질하는 사람이 막 채찍질하는 거 계속 죽어라. 그러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채찍에 맞아서 아프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즐거움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 이공계 정말 하기 싫어 하면서 이공계 있던 사람들이 다들 뭐 딴 거 하려고 막 도망가고
제가 아는 형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서 이공계 회사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뭐 경영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랄까 판매 사원 같은 걸로 빠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구 개발하고 막 엔지니어링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맨날 야근하고 주말근무 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워라밸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 금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일을 안 하죠. 그리고 평일날도 보통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5시면 일을 놔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앤라이프, 즉 워라밸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 휴가도 되게 많아요. 보통 1년에 휴가를 뭐 보통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한 14일 이상의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14일 이상을, 15일 이상. 근데 보통 이제 이 휴가가 토요일, 일요일은 휴가를 안 치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 데이, 월화수목금만 휴가를 쓴다면 결국 이 15일의 휴가로 결국 3주를 놀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렇고 미국 회사들이. 그리고 이게 국경일과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휴가를 넘어서서 보통 미국은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 주를 통째로 쉬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는 그 주를 암묵적으로 통째로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실리콘밸리 핫한 기업들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있는 주에 2주를 통째로 쉬어. 개인 휴가랑 상관없이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2주를 통째로 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에 놀고 먹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쉬는 게 결국에 자기 뇌를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가를 갔다 와서 더 엄청나게 똑똑한 생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특허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 이공계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원래 제 머리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머리 수준보다 똑똑한 사람인 건데 왜 한국에서 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됐었냐면 사회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야. 맨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 뭐 하는 거 뭐 고등학교 때도 보면 뭐 야간 자율학습 뭐 요새는 하나 모르겠는데 뭐 고3 때 뭐 맨날 학원 다니고 뭐 책 봐야 되고 뭐 맨날 공부 심지어 체육 미술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막 그 시간에 막 고등학교 때는 막 문제집 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뇌를 혹사시키니까 뭔가 암기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아무래도 시간 투입하면은 뭐 성과가 날 수 있겠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는 거는. 근데 그런 방식이 결코 창의적인 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왜? 뇌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과 동화돼서 미국 사람들 쉴 때 같이 쉬면서 이 뇌를 아주 잘 쉬어줄 때 더 똑똑해지는 거야. 내가 미국 와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뇌가 훨씬 똑똑해졌어. 지금 나도 내가 막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내가 막 놀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잘 쉬기 때문이에요. 난 지난 주말에 뭐 했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한 오후 4시 반쯤에 업무를 스탑하고 지난주 금요일 4시 반부터 쭉 놀았어요. 금, 토, 일 쭉 놀고 지금 아침 9시 반에 회의 들어갔다 와서 이제 업무 시작을 하는 거야. 뇌가 잘 쉬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번 주 한 주를 엄청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오시면 이 한국식으로 진짜 뭐 빡세게 살면 성공한다 이 생각 좀 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성공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운 그 빡세게 살면 성공한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에 와서 빡세게 산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한국인 분이 계시는데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성공하려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항상 만나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 그냥 뭐 업무 리포트 페이지 수만 많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 이 사람 경쟁력 없어. 그러니까 미국 와서는
뇌 관리를 잘 하도록 해요. 그 얘기를 오늘 진짜 내가 강조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미국에서의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